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흘 후면 21일 화요일 날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내겠죠. 미리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저희가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지금 인터넷상에서요. 가장 네티즌들이, 그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사예요. 김성환 평론가님.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날 21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연문이 아니라 정문을 통과할 것이다. 이런 기사인데 이게 왜 뭐 의미가 좀 있는 겁니까? 저도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럼 서 변호사님이 얘기했어요.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실까요? 그럼? 예를 들어 그 검찰에 가보면 저도 변호사 20년 동안 정문 한 번도 이용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좌측에 네. 어떻게 그 보안 검색대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네. 최순실 씨가 그리 들어갈 때 기자들이 그 공간이 너무 좁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포토라인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이게 그 정문은 보통 이게 검찰청 행사 때 1년에 한두 번 이게 여는데 네. 저는 이게 그 아마 공간이 좀 넓으니까 이번에 기자들도 제가 알기로 미리 며칠 전에 신청해서 비표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아침 이게 8시 비표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정문 들어가기 전에 경호상 문제는 있다 봐요. 왜? 네. 보안 검색대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게 그러나 이게 워낙 좁으니까 좌측 문이. 그래서 이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크게 뭐 예우 이런 거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공간이 좀 넓고 하니까 포토라인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성시원 앵커. 그러니까 그날 엄청나게 기자들 많이 모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연문은 좀 더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문을 그날 열어주는 거 아니냐 뭐 좀 이런 그게 아니고 이게 좌측 문이요. 정말 네. 제가 보기에 한 1m밖에 안 돼. 아주 좁아요. 좁아요?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요. 거기 기자들이 진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포토라인이. 근데 사실 지금 그걸 저도 생각해야 검찰을 돼요. 출입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게 바로 정문이고요. 지금 쭉 들어가서 저 그러니까 파란색 연문은 더 들어가야 출입구라고 되는 거잖아요. 보이시는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가 그 연문이에요. 그래서 네, 보통 다 저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박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정문으로 좀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근데 네. 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일종의 이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최순실 씨가 검찰 출두할 때 네. 그때 포토라인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정말 한바탕 소동이 일었잖아요. 네. 그 신발도 전까지 벗겨지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네.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데 지금 국정을 좌지우지한 거야? 네.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상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최순실 씨가 딱 등장하고 난 다음에 소리 내는 거 그리고 들어갈 때 신발 벗겨져가지고 탁 막 질질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그것도 보면서 명품 신발이었잖아요. 이제 최순실은 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출두하는데 그렇게 확 하면 포트라인 무너졌다 그러면은 네.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또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을 생각해서라도 각별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배려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문을 통해서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 귀빈용 엘리베이터라고 저희가 좀 적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뭐 이제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되는데 귀빈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냥 요 정도 하고 요 세 번째로 한번 가보죠. 대기업 전문 10층 조사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원래 일각에서는 7층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 뭐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7층보다도 10층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화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네. 볼 때는 그 보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보안 때문에. 안전 보안 이런 거. 왜냐하면 네. 지금 7층,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려면요. 영상 녹화가 가능한 곳에서 네. 조사를 받아야 그러니까 됩니다. 10층이 영상 녹화 조사실이 있는 곳이니까. 원래는 7층에서 보통 하죠. 일반적으로는. 네네. 예, 7층인데 최순실 씨도 아마 7층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 영상 녹화실에서. 근데 그 7층은 아마도 이 접촉이 그래도 내부인들과 접촉이 있으니까 네. 접촉이 덜한 곳을 찾다 보니까 아마 10층에 여기도 영상 녹화가 되는 그 네. 방에서 아마 조사를 받게 될지 않을지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좀 어려워서 사실 특수 일부 조사실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말이 어려워서 좀 대기업 전문 이렇게라고 그게 써놨거든요. 제가 네. 이게 10층, 7층 자주 드나드니까 네. 아마 이게 7층은요. 전문가가 여기 계셨네요. 변호하러 이게 들어가시는 거죠. 두 부인데 네. 형사 8부가 있는 부예요. 네. 원래 그 한웅재 부장 형사 네. 8부. 그다음에 이거 10층은 특수일부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특수부는 평소에 중요 임무를 하기 때문에 보안이 아주 철저합니다. 따라서 이게 그 7층은 여러 사람들 일반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10층은 이게 그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보안 때문에 한 거는 맞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 기빈용 엘리베이터 저는 의미가 없는 게 평소에 기자들도 타고
저도 이게 몇 번 타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건 검색 큰 아무 의미가 없는 없는 거군요. 거고요. 네. 그다음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13층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이제 그 우리 그 검사장 이영렬, 네. 그다음에 그 특수 1차장 네. 노성권 차장 그분의 집무실 다 13층에 있어요. 네. 따라서 이게 13층에 올라가서 차 한잔 하고 아마 이게 10층으로 내려와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차 한잔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데 티타임이라고 하면 왜 우리 아, 사실 피해자인데 왜 그건 다 하고요. 차를 저도 마시지? 이 강만수 라는 장관도 제가 생각이 변호를 하고 들거든요. 하지만 네. 가면 보통은 이제 그 장관급이 오면 부장검사. 예우를 해주는 잔을 하고요. 거죠. 그거는 변호사시니까. 네.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검찰에서는 잘 보세요. 전직 대통령의 예를 따라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에서는 대부분 다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검의 1인자는 누구냐면 검찰총장이시잖아요. 네. 그럼 2인자는 누구겠어요? 중수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티타임을 보통은 뭐냐면 이런 1인자, 2인자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중수부장이 그래서 보통 티타임을 아, 해요. 그거는 네. 예의상 그렇습니다. 네. 아, 조사 잘 받으세요. 뭐 요 정도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 1차장 노승건 1차장이 티타임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그렇군요. 네. 예. 이분이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해가 쏙쏙 들어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이제 황제 수사라는 뭐 얘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날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사 창문을 이제 블라인드로 다 내리고 이게 뭐 황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이제 보안을 지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그 블라인드는 의미가 있어요. 우병우 어떤 전 의미가 민정수석. 있어요? 우병우 전 수석 맞아요. 멀리서 카메라. 그러고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예전에- 저거잖아요. 저기 딱 팔짱 끼고 있었던 모습. 네, 예전에도 중요 피의자가 네. 그 대검 중수부에서 뭐 조사받을 때도 그랬지만 네. 기자들이 망원 카메라 가지고 가가지고 많이 찍은 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진 특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런 예가 별로 없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 딱 찍힌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아마 10층에서 조사받으면은 10층 각각 창문마다 전부 다 카메라 들이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거 그래서 막으려고 지금 하는 그때 거예요. 우병우 때 이제 언론에서 저 사진을 찍으니까 검찰 내부에서 완전히 뒤통수 한 대 맞았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검사들 사이에서 사실 많이 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예. 뭐 황제 수사 이런 논란이 불거져서는 안 되겠죠. 공명정대하게 아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최순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원고에 전 순실이라고 적혀 있어갖고 순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찌됐건 자 최순실 얘기를 좀 해볼 네. 텐데 먼저 저희가 이 최순실과 관련된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 영상 한 편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억이 안 증인의 납니다.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더니. 조용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하기가 증인 김필승 씨와 정동준 씨인가요? 그분들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괜히 채용해 줬도 없고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과해 주는 분도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주민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운명을 쓰고 저 목소리 나갈 때 지금 저 앵커와 패널분들이 나눈 얘기가 있어요. 최순실 씨 목소리 들으면 약간 좀 마음이 거북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렇죠. 자, 무조건 거부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아니다라고 하고 네. 막 헌법재판관 앞에서 한숨 쉬고 이러니까 조금 불편한 마음을 느끼셨을 텐데 어제 재판에서 굉장히 달랐대요. 네. 갑자기 장시호 조카 선처해달라 그러지 정말 저의 죄를 조금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얼굴들 낯이 없다 그러고서 박 대통령 수사를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거는 네. 전반부 후반부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네. 대통령 연관된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본인과 연관된 부분도 부인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화를 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뒤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손을 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요? 재판관한테 손을 네. 들고 발언할 기회를 얻고 나서 뜬금없이 장시호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조카 장시호가 남편이 애를 두고 도망가 어린 아들이 혼자 기다리고 있으니 도와달라, 선처해달라.
이거는 디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인지 왜 네. 이 장시호의 개인 남편이 사생활을 애 두고 도망가서 네. 선철에 가장한 골탕먹이다. 뭐 그런 이런 것 같아요. 얘기죠. 저게 저 말은 네. 장시호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런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장시호와 본인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데서는 부인하고 또 대통령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검찰을 향해서 반박하고 이런 얘기 네.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봐요. 장시호 관련해서 최순실이 얘기했던 말은 정말 장시호를 선처해달라는 의미보다는 어찌 보면 본인이 뭔가 그 반성하는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려면 사실 진정한 반성은요. 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최순실의 태도를 보면 자기 죄를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아까 보세요. 대통령 질문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전부 모르쇠로 일관해요. 그리고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어하죠. 네.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최순실이 바뀌었다?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속였습니다. 이 말 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최순실 씨 혼자 그거를 다 받아야 돼요. 네. 그럼 당연히 무기징역이겠죠. 그 최순실 씨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네. 그럼 그런 사람으로 절대 안 아니, 아까 제가 제가 조언을 지금 화가 해드리는 나서 건데. 그러는데, 아니, 거기에 나왔잖아요. 우리 네. 방송에 자막에 나왔었나요? 충신으로 자기는 남고 싶었는데. 네. 자막으로 나왔을 예,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충신이 되려면 대통령을 다 속인 겁니다. 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예, 서 변호사님. 저도 이게 그 대국민 사과하고요. 장시호 선처가 전혀 진정성이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장시호 선처해달라면요. 내가 동계 영재 스포츠를 내가 했으니까 선처해달라 해야죠. 네. 장시호 본인이 다 했다고 하면서 선처해달라. 선처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대국민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네. 뭔가 이게 그 또 국민한테 또 팩트, 진실을 밝히면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물으면 전혀 모르시고 저는 그건 진정한 사과나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국정농단 이거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도요. 오죽하면은요. 이 국정농단 사태를 소재로 한 연극이 나왔답니다. 뭐 노래는 몇 곡 나왔었잖아요. 근데 연극까지 지금 나와갖고 이제 언제입니까? 조만간 이제 대학로 이제 극장에서 공연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예전 그 산딸기인가요? 네. 산딸기 이거를 이제 배우였죠. 그 다시 좀 패러디를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그 포스터군요. 네, 예. 그 배우가 이제 산딸기에 출연했던 선우 일란 씨가 주인공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최순실을 맡아서 저 포스터도 다 최순실을 떠올리게끔 하는 포스터인데 기억나시죠? 저거 네. 다 이렇게 지휘하는 거 꼭두각시처럼 밑에 다 놓고 네. 저희가 그래서 연습 영상을 어렵게 취재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네, 볼까요? 예. 금메달을 선사해 줄 거야 이거 다. 그렇지. 이제 금메달 그럼 그래. 해야 돼. 마장 맛을 주고 예술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저런 연극을 통해서 사실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진짜 얼마든지 저런 연극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연극까지도 예술집단 참이라는 곳에서 24일부터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네. 참 웃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